금전적으로 노후 준비를 싹 끝낸 부부가 있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 투자를 통해서 이 노후 자금을 다 마련을 해뒀거든. 은퇴 후에도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지.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노후네. 이제 여행 다니면서 돌아다니면 되겠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왜일까? 왜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좀 다르니까 주변에 보면은 꼭 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이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 충족이 돼야 돼. 맞아. 뭐 건강이라든지 친구, 취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 맞아. 야, 이게 딱 보니까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보면 어떨까? 그럼 오늘은 이 노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은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박찬종 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재무적인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요, 이번 시간에는요, 비재무적인 은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퇴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요, 비재무적인 노후 생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설계에 있어 비재무적인 요소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건강이 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몸이 아파서 은퇴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따라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운동이 되겠죠. 젊었을 때는 벤치프레스나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요, 은퇴 후에는요, 그런 운동보다도 걷기 아니면 맨손 운동 같이 편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나이가 들어 한두 군데씩 고장 나는 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노후 전에 일부분의 보장성 보험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들 은퇴 후 집에 있으면은요, 빨리 늙고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삶의 90점을 잃게 된 거죠. 이러한 남은 시간들을요, 여가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100세 시대 동안 여가만을 즐기기에는요,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정의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T 업계에 다니는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네 신입사원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의 나이가 몇일까요? 65세였습니다. 65세에 초급 개발자로 신입사원이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를 쓰면서 다소 천천히 타이핑을 치지만 열정만은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트렌디한 작업, 그 다음에 보수가 비싼 직업들을 구하는 거는요, 어떨까요? 쉬울까요? 절대 쉽진 않죠.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를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사회적 위치는 이 정도였는데 나를 뽑아주는 곳은 내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나는 멋진 상사였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상사였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오면 뭐예요? 그냥 아저씨.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노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아버님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퇴 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고려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체력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 일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체력보다 오바되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급여보다 약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일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진다는 게 뭐죠? 반대로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퇴 후의 일들은요,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일을 해서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큰 자본이 들어간 일들은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죠. 퇴직금을 받아서요, 닭집을 차렸더니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요, 내가 이 돈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유행을 타지 않은 일자리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유튜브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고 정말 음악이 좋아요. 근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처럼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어찌저찌 해서 트렌드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행에 타는 일들은 쫓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요, 정년 전까지 많은 일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은퇴 후에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속감의 박탈감이에요. 이런 소속감은요, 은퇴 후에는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친구들한테 이런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을 할 때는요, 맨날 바빠서 가족들과의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계속 집에 있는 거죠. 우리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용어 삼식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생각보다 부부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집에 있다 보면은요,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녀한테 걱정의 말 한두 마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자녀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저도 아직 해결 방법을 못 찾았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요, 은퇴 전에 미리 가족 관계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시고요. 물론 바쁘시겠죠.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롭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족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는 거는요, 취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취미는요, 은퇴 후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은퇴 전에도 취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를 꼭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지만 은퇴 후에는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취미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취미들이요, 꼭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돈이 들어가는 취미도 있지만요,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 투어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바둑을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둘레길 같은 거를 돌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 중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의 취미를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어머니의 취미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음악 감상입니다. 클래식 아니고요. 팝송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로트입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에 그릇 하나도요, 새 거를 안 쓰시고요, 내가 얼마나 살겠어 라고 하시면서 항상 흔 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요, 어머님이 머그컵에다가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데, 와, 머그컵 안에 연예인들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저 액자 안에는요, 분명 저하고 저의 애기들 사진이 있었는데 그 위에 연예인들 사진이 있는 거예요. 배신감이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요, 어머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까는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감사드리더라고요. 이러한 취미들은요, 한 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셔가지고요, 더 행복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평생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머님들은요, 내가 다 늙어서 배워서 뭐해 라면서 배움의 기회를 많이 놓치셨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요, 이러한 학습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요, 평생학습 도시부터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지역마다 동네 배움터를 통해서요, 이런 배움의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요, 가셔서 여러분들은 언어,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취업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노후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주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핵심 내용만 뽑아드리면은요, 제일 먼저는요, 아무래도 의료시설의 유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주택연금이 가능한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뽑을 건 뭘까요? 바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요, 주안점으로 두고 나서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주거 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에서 주거까지 노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